안녕하십니까, 닥터 까막눈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자꾸만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온갖 다이어트에 다 실패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저도 실은 약간 똥배가 좀 나와 있어서 제가 못하는 것은 이제 강의하거나 설명을 좀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아이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혈당 지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이유를 한번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잘하고 있는 것을 막 설명을 드린 건데,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가장 흔한 것은 칼로리 계산의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사실 제 아이들 참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들도 있죠. 물론 뭐 해석이야 뭐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칼로리 계산에 대한 문제를 약간 좀 근원적으로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저는 식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식단이 만인에게 적합한 식단은 없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이러이러한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뭐 쓰레기 음식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통계적으로 그런다는 뜻이지 그 분류가 본인에게 꼭 맞다 이런 말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최상의 식단을 찾았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을까,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먹거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검사법이 기능의학 병원에서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과 다양성의 조합이 잘 맞아떨어지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받은 질문들이 있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는데, 정말 적게 먹으면 정말로 뱃살이 빠질까? 단식 금식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긴 할 건데, 그럼 도대체 몇 개월간 혹은 몇 년간 빠질 것인가?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요요가 발생하는 이유, 혈당 지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혈당 지수는 어떤 거냐면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빨리 혈중으로 들어와서 인슐린을 유발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장 쉽게는 포도당을 이렇게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50g을 설치한 다음에 2시간 뒤에 올라가는 혈당이 있겠죠. 근데 그 혈당을 100으로 보고 다른 탄수화물 식품을 50g을 동량을 섭취했을 때 올라가는 수치를 이제 혈당 지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포도당이 100이고요. 도넛이 96, 떡이 91, 백미가 뭐 86에서 92 이런 식으로 혈당 지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당 지수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와 사과는 혈당 지수가 65거든요. 근데 이 말은 평균이 65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사실 60에서 70에 가깝고요. 사과는 35에서 95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과는 혈당 지수가 크게 벌어져 있고 바나나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를 먹었어요 라고 하면은 대충 계산할 수 있는데, 사과를 먹었어요 라고 할 때는 35를 먹는 거하고 95짜리 사과를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홍어하고 부사는 당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혈당 지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또 둘 다 홍옥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잘 익었고 하나는 안 익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혈당 지수가 같을 수 없죠. 또 하나는 같은 사과 종류를 드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바나나와 쿠키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바나나와 쿠키를 주면 어떤 사람은 바나나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쿠키 때문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나나가 혈당을 올리면 쿠키를 먹으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쿠키가 혈당을 올리면 이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어떤 그 음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냈을 때 그런 음식의 조합이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식단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빵이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을 발라서 먹느냐에 따라서 또 혈당이 올라가는 지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비빔밥처럼 어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과 다른 재료를 조합을 하면 혈당은 분명히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합을 하면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가는데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중요한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는데 음식을 통해 들어온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된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급격한 혈당의 상승과 인슐린 과잉 생성 또 급격한 혈당의 하락을 요구해서 당이 땡기게 되니까 당 땡겨 해야지 또 먹게 되죠. 결국은 이 과정이 악순환 되다 보면 뱃살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은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치매, 암, 대사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식단을 찾을 수 있는 내게 가장 적합한 음식과 식단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식후 혈당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식후 혈당을 검사를 하는 것은 바늘로 찔러야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뭐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IgG4 검사, 유기산 검사, 마스트 혈액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나에게 맞는 어떤 음식과 식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식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간 안에 먹고 12시간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은 아침에 단식해서 공복 시간을 좀 늘려보는 이런 어떤 식사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